안녕하십니까. 서관 3층 시병동 간호사 양지혜입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는 알약을 한 번 복용하는 비교적 간단한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치료와 불필요한 방사성 피폭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 과정에 대한 올바른 숙지와 적극적인 실천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치료 과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병원 해그약과 홍일기 교수입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란 무엇인가? 왜 해야 되는가? 방사성 요오드 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무엇인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낼 때 필요로 하는 원료입니다. 음식물을 통해서 요오드를 섭취하게 되면 이 요오드는 모두 갑상선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갑상선에 들어간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원료로 사용이 됩니다. 방사성 요오드는 요오드와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방사선을 방출하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성 요오드를 복용하게 되면 이 방사성 요오드 역시 갑상선으로 다 위치하게 돼서 갑상선에 위치한 방사성 요오드에서 방사선이 발생하게 되고 이 방사선에 의해서 갑상선 세포가 파괴되도록 작용하게 됩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잔여 갑상선 조직을 제거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제 갑상선 전이암을 치료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잔여 갑상선을 제거하는 이유는 수술 후에 남아있는 갑상선이 있게 되는 경우에 그 갑상선에서 갑상선암이 재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갑상선에서 만들어내는 이 갑상선 글로불린이라는 물질이 앞으로 갑상선암이 재발됐을 경우에 그것을 빨리 발견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잔여 갑상선을 제거함으로써 재발률을 떨어뜨리고 앞으로 피검사를 통해서 추적 검사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갑상선 암이 폐나 뼈로 여러 군데로 전이를 하는 경우에는 수술로 제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역시 방사성 요오드를 이용해서 그 전이암을 치료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성 요오드가 갑상선에 다 섭취되고 남은 방사성 요오드는 우리 몸을 피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여러 장기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방사성 요오드는 한시바삐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약을 복용한 이후에 2시간 이후부터 하루에 3에서 4리터 정도의 다량의 물을 드시게 되고 이 방사성 요오드가 소변으로 배출이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방사성 요오드는 입으로 복용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 방사선이 위 벽에 작용함으로써 위의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메스꺼움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사성 요오드가 빨리 위에서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약을 드신 이후에는 병실 내에서 가볍게 맨손 체조를 하시거나 병실 내에서 왔다 갔다 가벼운 운동을 함으로써 소화를 촉진시킬 수가 있겠고 또 이 약이 위 벽에 한 군데 붙어 있지 않도록 몸의 위치를 변경함으로써 그 약의 위치를 자주 변경시킬 수 있도록 움직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방사성 요오드는 대부분이 갑상선에 가서 다 섭취가 되지만 그중 일부가 침샘에 가서 섭취가 됩니다. 침샘에 섭취된 방사성 요오드는 그 침샘에서 역시 방사선을 발생함으로써 그 침샘에도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침샘이 위치하고 있는 귀 밑과 이 턱 밑에 붓기가 생기고 또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침샘염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침샘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침샘 마사지와 신맛 나는 음식을 섭취하는 예방법을 지키셔야 됩니다.
침샘 마사지는 약을 드신 직후부터 하시면 되겠고, 신맛 나는 음식은 약을 드신 다음 날부터 드시면 되겠습니다. 신맛 나는 음식을 드시게 되면 사람이 이제 침이 잘 배출이 되겠습니다. 침이 잘 배출이 되면 침샘에 고여 있는 방사성 요오드가 빨리 배출이 됨으로써 침샘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부작용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침샘 마사지는 어떻게 하는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샘은 귀의 전하방에 앞에 아래쪽에 볼 부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침샘이 있는 부위에 손을 대고 침샘을 위로 올려서 앞으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마사지를 하게 되면 침샘에 고여있는 방사성 요오드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샘 마사지는 약을 드신 직후부터 시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 후 진료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약을 드시고 2박 3일 내지 3박 4일 이후에 퇴원을 하시게 되는데, 퇴원 후 1주 이내에 검사 예약을 잡으시게 되고, 그날 오셔서 사진을 찍으시게 됩니다. 치료 후 스캔 검사를 할 것이고요. 이 스캔을 통해서 방사성 요오드가 우리가 원하는 잔여 갑상선에 잘 섭취가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는 폐나 뼈 등 다른 장기로 전이된 암은 없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로써 1차적인 치료는 끝이 나게 되고, 추적 진단 스캔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본 치료 후 6개월에서 12개월 이후에 하는 검사로서 본 치료를 통해서 갑상선 조직이 잘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 환자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잔여 갑상선 조직을 제거하기 위해서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한 환자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환자의 목 부분에 까만색 신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잔여 갑상선에 방사성 요오드가 섭취된 그 방사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6개월이 지난 후에 추적 진단 스캔을 하게 되면 목 부위에 까맣게 보이던 것이 다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써 본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통해서 잔여 갑상선이 한 번에 잘 제거된 환자의 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갑상선 전이암이 어떻게 치료되는지 예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이후에 목 부위에 잔여 갑상선에 섭취가 잘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양쪽 폐에 여러 곳에 섭취 증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폐에 전이된 갑상선 암에 섭취된 것입니다. 이분은 두 번의 치료에 걸쳐서 7개월 이후에 다시 추적 진단 스캔을 했을 때 목에 보이던 갑상선이 다 제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폐에 보이던 전이암도 다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에서 방사성 요오드 치료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치료를 위해서 저요오드 시기를 하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을 텐데, 이 치료가 한 번에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잘 지켜주시고 치료가 잘 되어서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입원실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가 시작되면 입원실에 출입이 제한되므로 의료진은 병실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해 환자 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입원 기간 중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불편한 점이 있을 시 호출 버튼을 눌러 간호사와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병실 밖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식사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식사 후 분쇄기로 잔반 처리를 하신 후 병실 밖 식판 두는 곳에 두시기 바랍니다. 잔반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잔반들을 음식물 분쇄기를 통해서 처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리하시기 전에는 일단 일회용 장갑을 양손에 끼시고요. 남은 잔반을 배수구를 통해서 완전히 쏟아 버리신 후에
분쇄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음식물이 다 분쇄되고 나면 수세미를 이용해서 식기를 깨끗이 닦으신 후에 물로 헹구셔서 뚜껑을 닫고 식판채로 보관함에 갖다 놓으시면 돼요. 방사성 동위원소 약 복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드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동위원소 드시기 전에 일회용 장갑을 양손에 꼭 착용하시고요. 착용하신 후에 방사성 동위원소 뚜껑을 돌려서 여신 후에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플라스틱 발을 여기 쪽 구멍을 통해서 끝까지 쭉 밀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더 이상 안 들어갈 때까지 얘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거기서 왼손을 이용해서 힘을 줘서 한 번만 꾹 누르시면 딱 껴지는 소리가 나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위로 드시면 여기 알약이 달려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왼손으로 여기 위에 있는 뚜껑을 위로 따시고 여기에다가 입을 대시고 이렇게 드신 다음에 물 드시고 꿀꺽 같이 드시면 돼요. 그리고 뚜껑을 닫으셔서 이 두 개는 지정된 장소에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저희가 다시 수거를 해가야 되니까요. 퇴원 후 4, 5일 동안의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에게 남아있는 방사선량 측정 후 퇴원이 가능하다는 것은 남아있는 방사성 양이 극히 작아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다음 사항을 지켜주시면 주변 사람에게 피폭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습니다. 퇴원 당일 아침 식사 후 사복으로 갈아입고 짐 정리를 합니다. 일회용품은 정해진 용기에 버리시고 세면도구 등 소지품은 버리지 말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퇴원 당일 오전 9시경 해그약과 직원이 방문하여 환자에게 남아있는 방사선량을 측정 후 퇴실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후 간호사실에 방문하여 퇴원 수속을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퇴원 수속 절차를 위해 진단서를 비롯한 서류와 갑상선 호르몬제는 입원 시 간호사실에 미리 알려주십시오. 주변 사람과 거리를 멀리할수록 방사선 피폭량이 감소하므로 필요 이상으로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어린아이를 안거나 임산부와 접촉하는 것도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수록 방사선 피폭량이 증가하므로 가능한 접촉 시간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승용차 이용 시 조수석 뒷자리는 8시간 정도의 거리는 무방합니다. 방사선 요오드는 대부분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출되므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시고 손을 자주 씻도록 합니다. 퇴원 후 바로 일반 식이가 가능하며 갑상선 호르몬제는 퇴원 다음 날부터 복용하시면 됩니다. 음식 조리 시 일회용 비닐 장갑을 사용하시고 컵, 접시, 조리기구는 가능한 한 일회용을 사용하십시오. 침구류, 수건, 목욕 타올 등은 별도로 사용하시고 의복, 수건, 속옷 등은 분리세탁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은 퇴원 후 4, 5일 동안의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는 평소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간호사실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